잘 보시오! 내 손으로 반드시 만들겠어! 1973년 11월의 도쿄.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건물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막 걸음마를 뗀 현대자동차의 수장,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구두 굽은 달아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일본인 직원들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정 회장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부잣집 잔치에 밥을 얻어먹으러 온 가난한 친척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껍데기뿐인 공장이었습니다. 남의 부품을 가져와 나사나 조이는 조립소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하청업체였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수행비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실세 구보타 전무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 회장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경 너머로 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정 회장, 또 오셨군요. 이번엔 또 무슨 부품이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나사? 아니면 변속기 기어? 명백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모욕감을 꾹 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엔진 공장 건설 계획서였습니다. 구보타 전무, 오늘은 부품을 달라고 온 게 아니오. 우리가 직접 엔진을 만들어 보고 싶소. 당신네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오. 로열티는 섭섭지 않게 주겠소.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보타 전무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끄락.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 회장,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이 엔진을 만든다고요? 자전거 체인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자동차 엔진을요? 그는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배석한 일본인 임원들도 덩달아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제 파악을 좀 하십시오. 엔진 부품이 3만 개입니다. 3만 개. 그걸 0.001mm 오차도 없이 깎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손기술로는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소. 우리에게도 우수한 기술자들이 있소. 기회만 준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배우겠소. 정 회장의 호소에도 구보타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네버. 엔진 기술은 미쓰비시의 생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 같은 하청업체에게 줍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보타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네가 엔진을 만들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현대는 그냥 우리가 주는 부품이나 조립해서 파십시오. 그게 당신들 수준에 딱 맞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면 당장 내일부터 부품 공급을 끊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갑질이었습니다. 부품이 끊기면 울산 공장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치욕.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치욕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이런 것일까 싶었습니다. 기술 없는 나라의 기업인은 죄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알겠소. 잘 들었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일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안 된다니까. 조선인들이 무슨 엔진이야. 분수도 모르고. 건물을 빠져나온 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에서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뜨거운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도쿄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두고 봐라. 내 놈들이 비웃는 그 엔진 내 손으로 반드시 만들고 만다.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는 기필코 국산 엔진을 돌리고 죽겠다. 그날 정주영의 가슴속에 시퍼런 불꽃이 댕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를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상무, 듣고 있나? 예, 회장님, 협상은 잘 되셨습니까? 협상은 결렬됐다. 예? 그럼 어떡합니까? 공장 문 닫아야 합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기술자들을 소집해. 미쓰비시는 잊어라. 이제부터 우리는 독자 개발로 간다. 수학이 넘어 김상무의 숨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깨지 못하면 평생 바위 밑에 깔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도박, 알파 엔진 프로젝트는 그렇게 굴욕의 눈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정주영 회장은 곧바로 서울 개동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내로라 하는 이사, 전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정 회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쓰비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술 제휴는 성사되었습니까? 정 회장은 말없이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휘뿌연 담배 연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보고 자전거 기술이나 닦으라고 하더군. 한국인은 100년이 지나도 엔진 못 만든다고 비웃더군. 임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미쓰비시의 신기를 건드렸다가 부품 공급이 끊기면 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독자 엔진 개발을 시작한다.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재무 담당 이사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자본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엔진 개발비만 수천억이 듭니다. 회사가 공중분해될 겁니다. 기술 담당 상무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기술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엔진은 주물 기술, 정밀 가공, 금속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설계도 한 장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맨몸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쓰비시가 알면 보복할 겁니다. 그냥 굴욕을 참고 기술 제휴를 다시 부탁해 보시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원들의 말은 모두 논리적이고 타당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대로라면 이 프로젝트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이봐. 그의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자네들 해봤어? 전설적인 명언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나. 우리가 거북선 만든 민족이야.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도 다들 미쳤다고 했어. 조선소 지을 때도 다들 망한다고 했어. 하지만 봐라. 우리가 해내지 않았나? 정 회장은 임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호통쳤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야. 장사꾼이 되려면 일본 놈들 바지가랑이 잡고 돈이나 벌었겠지. 하지만 자동차는 국기야. 달리는 국기란 말이야. 남의 심장을 달고 달리는 차가 어떻게 우리 차야?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공장 문 닫고 내가 농사 지으러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의 기백에 눌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야수의 본능이자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밀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마북리,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첩첩산중 시골 마을. 그곳에 허름한 축사 같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철조망을 두르고 창문에는 검은 커튼을 쳤습니다. 프로젝트명 마북리 연구소.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엔진이 태동할 자궁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전국을 뒤져 미친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박사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기계라면 환장하는 놈, 밤새워 기름 만지는 걸 좋아하는 놈, 일본을 이기고 싶어 안달난 놈. 이대리, 자네 나랑 같이 일 하나 저질러 보지 않겠나? 실패하면 잘리는 거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야.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마북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는 난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곱아서 도면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드럼통에 장작을 때우며 언손을 녹였습니다. 책상도 부족해서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창고 안에는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정 회장은 수시로 막걸리통을 들고 마북리를 찾았습니다. 자네들만 믿네. 일본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게. 돈은 걱정 마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대줄 테니. 이제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망망대해. 그곳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니, 맨손으로 상어를 잡아야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태세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북리 연구소에 모인 결사대원들은 곧장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욕은 넘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엔진 설계도 한 장이 없었습니다. 교과서만 보고 엔진을 만든다는 건 글로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서 훔쳐라도 와라. 정주영 회장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짐을 싸서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 영국, 그리고 디자인의 성지 이탈리아. 그곳에 가서 어깨너머로라도 기술을 배워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견학을 갔을 때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안구역입니다. 한국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들은 중요 시설 앞에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잖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낮에는 바보처럼 웃으며 관광객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줄자와 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빨리 1분밖에 없어. 번개같이 달려들어 엔진 부품의 치수를 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찢어진 설계도 조각이 있을까봐 기름 묻은 휴지 조각 하나라도 주워와 밤새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탈리아의 한 공방 쓰레기장에서 대박을 건졌습니다. 버려진 엔진 실린더 헤드 뭉치였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합금을 분석할 수 있어. 그들은 보물을 찾은 아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 눈으로 훔쳐본 부품들의 모양을 기억해내며 도면을 복원했습니다. 김대리, 아까 그 밸브 각도가 몇 도였지? 분명 45도였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재봤거든요. 그것은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옥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 정주영 회장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조국에 엔진 하나 안겨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마북리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거금을 들여 벤츠, 포드, 미쓰비시의 최신 엔진을 사왔습니다. 다 뜯어. 나사 하나까지 전부 분해해서 씹어먹어라.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완제품을 분해해서 거꾸로 설계도를 그려내는 무식한 방법이었습니다. 멀쩡한 새 엔진을 톱으로 썰고 망치로 부쉈습니다. 엔진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엑스레이까지 찍었습니다. 야, 이 벤츠놈들은 쇠를 어떻게 깎은 거야?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해. 우리 기계로는 이렇게 안 나와. 쇠를 깎는 칼날이 버티질 못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일본산 엔진은 얄미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부품과 부품 사이 틈새가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제품은 덜덜거리는 경운기 같았습니다. 기름이 줄줄 새고 연기가 펑펑 났습니다. 아, 또 실패다. 연구원들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밤이면 연구소 뒷산에 올라가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린 안 되는 건가? 일본 놈들 말이 맞는 건가? 100년이 걸리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정 회장이 해장국을 끓여들고 나타났습니다. 임자들, 밥 먹고 해.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이 가까워지는 거야. 어제 벤츠 뜯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쇳덩어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의 투박한 위로에 연구원들은 다시 스패너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유럽 쓰레기통을 뒤져 만든 넝마 같은 설계도, 밤새 남의 엔진을 뜯으며 얻은 손끝의 감각, 이것들이 하나둘 모여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독자 엔진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엔진을 다 만들고 나서 찾아온다는 것을. 1975년 봄 마북리 연구소. 긴 겨울을 이겨낸 연구소 주변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연구소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독자 엔진 시제품이 완성된 것입니다. 3만 개의 부품을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조립한 눈물겨운 수제 엔진이었습니다. 이름은 마북1호. 생김새는 투박했지만 연구원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이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구 뒷짐을 지고 숨을 죽였습니다. 끼릭 끼릭 스타트 모터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릉! 검은 내연과 함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쿠쿠쿠쿠. 조금 거칠긴 했지만 분명 살아있는 엔진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와! 연구소 안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됐다, 됐어. 우리가 해냈다. 기름때 묻은 얼굴들이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미쓰비시 놈들한테 굴욕당하던 기억, 유럽 쓰레기통을 뒤지던 기억, 밤새 엔진을 뜯으며 좌절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해. 내 이놈들 믿고 있었다니까. 그날 밤 연구소 마당에서는 성대한 막걸리 파티가 열렸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밤새도록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엔진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니 가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그 시각,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에서는 은밀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한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현대가 비밀 연구소를 차렸답니다. 구보타 전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비밀 연구소?
설마 저놈들이 진짜 엔진을 만들고 있단 말인가? 그는 설마 했습니다. 자전거도 못 만드는 조선인들이 엔진을 만든다는 건 걔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지사장입니까? 지금 당장 울산 공장으로 가서 정주영을 만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구보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딴짓하다 걸리면 그 즉시 모든 기술 제휴를 끊겠다고. 그동안 준 부품값도 당장 현금으로 갚으라고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채가시기도 전인 마북리 연구소에 미쓰비시 한국 지사장의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지사장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듣자 하니 요즘 재미있는 장난을 치고 계신다더군요. 저 창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연구소 문 앞에 선 이대리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보안구역입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지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안, 하청업체가 주인한테 보안 타령을 해? 비켜, 안 비키면 울산 공장 라인 세워버린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짜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진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미쓰비시 감사단은 연구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내 공장에서 나가라며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독사처럼 차가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두고 봅시다. 부품 없이 얼마나 버티나. 다음 날부터 울산 공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와야 할 변속기 부품이 또 끊겼습니다. 선적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뻔한 핑계였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가 났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마북리 연구소에서 터졌습니다. 이제 내구성 테스트다. 100시간 연속 가동을 버텨야 한다. 연구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마북 1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1시간, 2시간, 10시간. 엔진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잘 버티는 듯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라면 성공이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50시간째. 쾅!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연구소가 흔들렸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불이야, 소화기 가져와. 연구원들이 달려들어 불을 껐지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엔진 블록이 두부처럼 쪼개져 있었습니다. 피스톤은 녹아내려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열을 견디지 못한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대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넘게 밤새워 깎은 자식 같은 엔진이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질이 문제인지 설계가 문제인지 가공이 문제인지 도면을 다시 그려서 2호기를 만들었지만 또 터졌습니다. 3호기는 시동을 걸자마자 깨졌습니다. 4호기, 5호기 만드는 족족 터져나갔습니다. 마치 엔진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일본 놈들 말이 맞았어. 우린 기술이 없어.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의 보복으로 회사 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 언제 들어와? 애들 등록금은 어떡할 거야? 하나 둘 짐을 싸는 연구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동료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남은 자들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소는 초상집처럼 변해갔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얼굴도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금을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은행 문턱은 높았습니다. 현대는 끝났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쓰비시 구보타 전무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라니까. 차가운 빗줄기가 연구소 지붕을 때리던 어느 밤, 우리는 엔진의 파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는 걸까? 어둠 속에서 절망만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1976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북리 연구소의 양철 지붕 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투두둑, 투두둑. 빗소리가 마치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 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엔진 개발 팀장인 이대리는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짐을 싸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수백 번의 폭발, 동료들의 이탈, 그리고 현대는 끝났다는 세상의 조롱. 그는 사직서를 품에 안고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역시 기적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때였습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누군가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흙탕물이 튀어 엉망인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놀란 이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은 말없이 빗물을 털어내고 사과 괴짝으로 만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들 뭐하고 있나? 이리 와서 앉게. 그가 비닐봉지를 풀었습니다. 따뜻한 순대국밥 몇 그릇과 소주 2병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쭈뼛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마시게, 비도 오는데 한잔 해야지. 이대리는 차마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능해서 회장님 꿈을 망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대리가 울먹이며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정 회장은 사직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엔진이 또 터졌나? 예. 공장에 불이라도 났나? 아니요, 불은 껐습니다. 사람은? 다친 사람은 없나? 예,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정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다시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사람 안 다치고 공장 멀쩡하면 실패가 아니라 연습한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내 집을 팔았다. 동생들 집도 다 잡히고 땅 문서도 다 팔았어. 연구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봐, 임자들.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가서 소나 키워야 해. 하지만 자네들은 다르잖아. 배운 기술이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망해도 내가 망하고 책임져도 내가 진다. 그러니 자네들은 겁먹지 말고 마음껏 터트려봐. 엔진 100개가 터져도 좋으니 딱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다오.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대리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나는 자네들을 믿네. 자네들은 내 부하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보물이야. 이대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소주잔에 섞였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하신다. 우리 때문에 전 재산을 거셨다. 이대리는 사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회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다시 깎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저 엔진이랑 같이 터져 죽겠습니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다시 이글거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연구소의 비장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다 뜯어고쳐. 기존 설계도 다 버려. 미쓰비시 방식도 버려. 한국 사람 손에 맞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설계한다. 비 내리는 그날 밤. 마북리 연구소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승부뿐이었습니다. 마북리 연구소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쓰비시 본사에서 최종 기술 점검단을 파견했습니다. 명목은 점검이었지만 실상은 사망 선고를 내리러 온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구보타 전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뒷짐을 지고 연구소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 고물들로 엔진을 만들겠다고요? 정 회장, 이제 그만 항복하시죠. 더 이상 돈 낭비하지 말고 우리 부품이나 쓰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테스트 벤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폭발과 실패 끝에 탄생한 최종 모델. 대한민국 독자 개발 1호 알파 엔진이었습니다. 시작해. 정 회장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큐르륵.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웅. 우렁찬 배기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RPM 올려. 이대리가 스로틀 레버를 밀었습니다. 2000, 3000, 4000 RPM. 엔진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엔진이 흔들리거나 검은 연기를 뿜어야 했습니다. 구보타 전무는 팔짱을 끼고 언제 터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5000 RPM 돌파. 엔진은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없었습니다. 물 한 컵을 올려놔도 쏟아지지 않을 만큼 정숙했습니다. 구보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00 RPM, 최대 출력 구간 진입. 연구소 안이 떠나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갇혀있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엔진은 끄떡없었습니다. 피스톤은 춤을 췄고 밸브는 정확한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1분, 5분, 10분. 최대 출력에서도 엔진은 비명을 지르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미쓰비시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뛰어넘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구보타 전무의 입이 스르르 벌어졌습니다. 그의 팔짱 낀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박하나. 저게 정말 한국인들이 만든 거라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했던 그 기술. 한국인들이 10년도 안 되어 따라잡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천천히 구보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똑똑히 보시오. 이게 당신들이 무시하던 조선 사람들의 기술이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부품 필요 없소. 이 엔진으로 우리는 세계로 나갈 것이오. 구보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장수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 안의 모든 연구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만세, 대한민국 만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이 대리는 정 회장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엔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의 서름, 전쟁의 가난, 그리고 기술 종속의 굴욕을 단번에 날려버린 민족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마북리 연구소의 굉음은 대한민국이 자동차 변방국에서 중심으로 도약하는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은 빠르게 돌아 2025년 현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아이오닉, 펠리세이드. 미국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저 수많은 차들이 모두 Made in Korea였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시상식. 올해의 차는 제네시스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한국인 사장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전 세계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우리를 그토록 무시했던 미쓰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명성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철수 안에 만회하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자전거도 못 만든다고 조롱했던 그 거만한 제국이 이제는 한국 차의 뒷공무니조차 쫓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통쾌한 역전극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져 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하남에 있는 정주영 회장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에서 그날의 뜨거웠던 엔진 열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 심장이 지금 전 세계를 뛰게 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던 나무 침대에서 세계 3위의 자동차 제국을 일구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 특유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임자 봤지? 해보니까 되잖아. 우리 민족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독하고도 위대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기름 밥 먹으며 밤을 새우고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며 버텨온 여러분의 그 굳은 살 박인 손이 오늘의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는 이 좋은 차,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정신으로 맨몸으로 가시밭길을 헤쳐온 아버지들의 피와 땀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전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정주영 회장이 엔진 개발을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이봐, 해봤어? 그 한마디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엔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